안녕하십니까. 문준섭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유튜브로 AP 시험과 그다음 뭐 외고나 국제학교 이제 내신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찍는 과목은 미국사, 그다음 세계사, 그리고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미국사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찍는 어떤 내용들은 모두 다 좀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대 순서대로 쭉 나가진 않겠지만 어떤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를 집어서 짤막짤막하게 이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내신 관리나 또는 AP 시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미국사입니다. 미국사에서 그 13개의 그 식민지 있죠? 그래서 13 콜로니스에서 서던 콜로니스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사에서 13 콜로니스가 크게 세 개로 구분되죠. 세 파트로 구분됩니다. 북쪽이 뉴잉글랜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미들 콜로니, 그 다음에 서던 콜로니스. 이렇게 크게 13개의 콜로니를 세 가지로 구분하죠. 미들 콜로니는 별로 나올 게 없고, 뭐 펜실베이니아 빼고는 뭐 특별하게 나오진 않고, 중요한 건 서던 콜로니입니다. 그래서 서던 콜로니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짧게 어떤 걸 이제 중요 포인트로 봐야 될지 이제 말씀드리면, 뉴잉글랜드는 이제 뉴욕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매사추세츠 여기죠. 퓨리탄들이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종교적인 이유로 이 퓨리탄들이 와가지고 매사추세츠를 세웠고, 거기에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도 만들고, 이때는 하버드 컬리지죠. 이딴 거 만들면서 어떤 종교적으로 이런 그 종교적 공동체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가족 단위로 이민을 많이 왔고, 그리고 이 지형 자체가 대규모 플랜테이션보다는 영국과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쉽 빌딩이나 그 작은 배를 만든다거나 뭐 이제 아주 크지 않은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서던 콜로니죠. 서던 콜로니는 셋으로, 크게 보면 또 셋으로 나뉘게 되죠. 자, 체사피크 콜로니, 그 다음에 그 캐롤리나도 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우스가 있죠. 사우스 캐롤리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점은 체사피크입니다. 체사피크가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체사피크란 말을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뭘 풀어야 되는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체사피크 콜로니는 버지니아, 그리고 메릴랜드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 버지니아 콜로니가 뭐였냐, 메릴랜드 콜로니가 뭐였냐, 뭐 이렇게 낼 때도 있지만 체사피크 콜로니라고 묶어서 많이 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경제적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 중심으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체사피크 콜로니. 자, 그래서 먼저 버지니아, 가장 미국 사람들, 영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운 식민지죠. 버지니아. 자, 버지니아는 최초로 이제 식민지를 성공한 곳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제임스타운 콜로니를 만들게 되죠. 제임스타운 콜로니가 이제 1607년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제임스타운은 어떻게 건설하게 됐냐면, 금이나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간 거예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임스타운에 간 목적은 프라핏 때문입니다. 이코노믹 프라핏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드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농사 짓거나 이런 그 장비, 이런 그 기구들을 안 가지고 그냥 금을 찾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도착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쫄딱
뭐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된 거죠.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제임스타운은 시험 문제 나올 때 프라핏 목적이에요. 그래서 not religious purpose입니다. 자, 요게 이제 주요 이제 그 문제에 물어보는 포인트죠. 왜 not religious purpose냐면 이 religious purpose로 만든 곳이 따로 있죠. 거기가 바로 아까 말했던 매사추세츠예요. 뉴잉글랜드. 그러니까 매사추세츠는 종교적 목적으로 세웠지만 버지니아는 돈벌이 목적으로 세웠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제임스타운에 미국 역사 최초의 의회가 생기죠. House of Burgesses 겁니다. 버제시스라고 하는 최초의 어셈블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3개의 콜로니가 몽땅 모두 다 자기만의 자치적인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세운 의회를 이제 하우스 오브 버제시스, 뭐 이 하우스 오브 버제시스 자체를 막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러다가 뭐 나중에 이제 타바코를 하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의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은 요거고, 그 다음 메릴랜드입니다. 자, 메릴랜드는 영국의 메리 여왕의 이름으로부터 따온 거죠. 물론 제임스타운의 제임스도 영국 왕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근데 메릴랜드의 메리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카톨릭 교도였죠. 이 당시 이제 메릴랜드를 세울 즈음에 영국은 영국의 어떤 잉글랜드의 종교는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카톨릭, 원래 전통적으로 카톨릭이었죠. 그러다가 퓨리탄들, 그죠? 칼뱅주의를 받아들인 퓨리탄들이 있었는데, 퓨리탄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 얘네들을 맨날 싸우지 말고 합쳐서 짬뽕 종교를 하나 만들자. 카톨릭 어떤 왕이 카톨릭이면 카톨릭 신자가 기세 등등해서 퓨리탄들을 못 살게 굴고, 퓨리탄 쪽에서 왕이 되면 이번엔 또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퓨리탄들이 카톨릭 세력을 못 살게 굴게 되기 때문에 영국이 계속 종교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처치 오브 잉글랜드,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짬뽕한 거예요. 혹은 앵글리칸 철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은 성공회라고 합니다. 성공회. 자, 그래서 철치 오브 잉글랜드는 카톨릭도 짬뽕시키고 퓨리탄도 짬뽕시킨 거예요.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카톨릭 교도, 퓨리탄 교도들 각각에게도 아무에게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너무 짬뽕을 시켜놨더니 각각에 따로따로 있었을 땐 차라리 나았는데 짬뽕 시켜놨더니 아무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퓨리탄들은 도망와서 매사추세츠를 세우는 거고, 카톨릭 교도들은 카톨릭 교도대로 철치 오브 잉글랜드 안 믿으면 못 살게 구니까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죠? 메릴랜드를 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메릴랜드는 애초에 카톨릭 교도들의 피난처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리 여왕의 이름을 딴 거고. 자, 그래서 메릴랜드는 카톨릭 교도들이 왔지만, 하지만 종교적으로 그렇게, 비관용적이거나 인톨러런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록 카톨릭 교도들이 세웠지만, 얘네들이 톨러레이션 팔러시를 하게 되죠.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Act of Religious Toleration 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자,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자, 이 법은 누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했죠? 메릴랜드에서 카톨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하지만 메릴랜드에서는 카톨릭 이외에 다른 신자들이 왔다고 해서 걔네들을 못 살게 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이 메릴랜드에도 퓨리탄, 그죠?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많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신자보다 퓨리탄 신자가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퓨리탄들이 이 법이 오히려 카톨릭을 보호하고 퓨리탄을 못 살게 구려는 법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법을 결국은 폐기시킵니다. 자, 정리하면 메릴랜드는 카톨릭 교도들이 들어와서 세웠는데, 그리고 액트 오브 릴리지어스 톨러레이션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카톨릭뿐만 아니라 어쨌든 카톨릭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못 살게 굴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퓨리탄들도 메릴랜드에 많이 이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퓨리탄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퓨리탄들에 의해서 이 법은 어떻게 된다? 폐지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어떤 세워질 때, 그죠? 식민지가 세워질 때의 어떤 흐름에 대한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것만 보면 되고, 그럼 시험은 뭐 요것도 내지만 더 많이 나오는 게 얘네들의 경제 구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네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합쳐서 체사피크 콜론이라고 부릅니다. 체사피크라고. 그래서 그 시험에도 체사피크의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체사피크라고 물어보면 이제 얘네들은 공통적인 경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메릴랜드의 경제는 어떻고,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의 경제는 어떠냐, 이런 식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 냅니다. 그냥 체사피크, 이코노미 오브, 체사피크, 콜로니스, 이렇게. 둘 다 합쳐서 낸다고 했었죠. 자, 한마디로, 얘네들은 타바코입니다. 토바코 플랜테이션. 죄송합니다. 플랜테이션. 자, 토바코 플랜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이 남부 지역은 그 기후가 좀 온난하고 좀 따뜻하기 때문에 타바코 플랜테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대규모, 그죠? 대규모 그 농장지대 이런 것들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타바코 플랜테이션은 존 롤프라는 사람이 인디언들에게 담배를 재배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거의 거의 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버지니아 지역에 이제 담배 농사를 시작함으로써 이 담배를 농사지어서 영국에 팔면서 조금씩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플랜테이션은 엄청난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해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 일꾼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indentured servant라고 하죠. indentured servant. 이걸 뭐 굳이 번역하면 기간제 계약 하인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못 사는 애들, 유럽에서 못 사는 애들이 여기 플랜테이션 지역에 와서 특정 그 계약한 기간 동안 강제로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유로운 노동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요 아메리카 식민지까지 오는 배값 있죠. 배 타고 와야 되니까 그거.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 돈도 다 빼는 겁니다. 나중에 돈 줄 때. 어쨌든 이렇게 기간제 계약 하인이란 거는 이른바 헤드라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됐어요. 헤드라이 시스템. 자, 헤드라이 시스템은 여기 아메리카에 오래요. 근데 아메리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실제 이 당시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그죠? 유럽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어떤 대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헤드라이 시스템은 바로 뭐냐면 여기 노동하러 오는 1인당 50 acres 50acres의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축구장 20개 면적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일하러 오면 어떤 기간 동안 내가 여기에 빚진 거, 배 타고 왔을 때 내야 될 돈, 그다음 먹여주고 재워준 밥값, 숙식비 다 제하고 나중에 50acre의 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죠? 올만한 거죠. 뿐만 아니라 1인당 50에이커스니까 유럽에서, 영국에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인들도 머리 숫자 그대로 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럽에, 아메리카에 와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도 자기 하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런 게 인덴처드 서번트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돼요. 50에이커스씩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뭔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은 언젠가는 땅이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아메리카 식민지가 지금 미국 땅이 아니라 뭐 여기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버지니아는 요 밑에 남부 여기밖에 안 돼요. 그죠?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눠줄 땅이 많겠어요? 결국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난리가 나냐면, 땅을, 왜 못 주냐. 땅이 없으면 인디언 땅이라도 뺏어서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버지니아 이제 총독에게, 그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버지니아의 총독이 버클리였는데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백인들이 강하지 않을 때니까 우리 인디언들이랑 인디언 땅 뺏으려면 싸워야 되고 우리 피해도 만만치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거부하게 되니까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덴처드 서번트의 대장격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조금 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이컨스 리벨리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676년이에요. 자, 베이컨스 리벨리온으로 이 사람들은 인디언 지역에 쳐들어가서 인디언을 죽이고, 그다음 이 총독, 그죠? 총독 관저까지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물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리벨리온이 반란은 진압됐겠죠. 그런데 이 반란이 끝나고 나서 이 백인들이 좀 플랜테이션 오우던스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인덴처드 서번트 데려다가 일 시켰더니 얘네들이 언제든지 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백인들 아니라 흑인들을 데려다 쓰자.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미국 땅에 와 있는 흑인들 포함해서 얘네들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컨스 리벨리온을 기점으로 해서 이 체사피크 땅의 타바코 플랜테이션은 슬레이브 레이버가 본격화됩니다. 노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 이게 공식이에요. 오늘 할 얘기는 이 정도까지인데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 자, 체사피크 지역의 노동의 변화. 레이버 폴스는 어떻게 변했다? 처음에는 인덴처드 서번트였고 1676년 또는 1675년을 기점으로 이것 이전에도 흑인이 있었어요. 1675년 이전에 들어온 흑인들은 그냥 인덴처드 서번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675년 그러니까 베이컨스 리벨리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체사피크의 플랜테이션 레이버러는 누가 된다? 슬레이브가 된다. 이때부터 남부 지역에 본격적으로 슬레이브 레이버가 본격화됩니다. 남부 본격화된다는 건 그 전에 다른 식민지도 이미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자, 제임스타운은 미국 최초의 식민지였는데 그 목적이 식민지 최초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라 금 같은 프로핏을 획득하기 위해서 왔고 메릴랜드는 영국으로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의 카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다고 카톨릭만 옳다고 하진 않았고 액트 오브 릴리지어스 톨러레이션을 통해서 카톨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포용적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퓨리탄에 의해서 그 법은 폐지되게 된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 체사피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공통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타바코
플랜테이션을 했는데 타바코 플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처음에는 인덴처드 서번트들이 헤드라이 시스템 여기서 특정 기간 동안 노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1인당 50 acres 땅을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었는데 하지만 땅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인덴처드 서번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베이컨스 리벨리온이고 이 베이컨스 리벨리온을 계기로 체사피크의 노동은 뭐가 중심이 된다? 노예제도가 중심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 13개 식민지 중에 서던 콜로니의 이제 체사피크 지역은 다 이제 뭐 시험에 나온 거 다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US 히스토리도 또 다른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아주 잘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